이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40%를 돌파했고 대세론이 형성됐던 이재명의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이 기류는 지난주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급기야 어제는 4.7%포인트 차이로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불과 2주 만에 12.7%포인트 상승이라는 말 그대로 급등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샤이 보수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는 해석이 겹치면서 김문수 후보의 막판 역전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 수치가 중요한지, 그리고 숨은 민심이 어떻게 이재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판이다. 흔들린 나라에 힘이 돼줄 사람. 자유의 외침은 더 이상 밀어선 안 돼. 자유의 깃발 들고 김문수가 간다. 김문수가 간다. 나라를 살려 거짓을 깨고 희망을 세워 김문수가 간다. 미래를 위해 국민 속으로 국민 곁으로 김문수가 간다.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위태롭다. 그들은 절대로 안 돼. 자유의 가치를 끝까지 지킬 사람. 혼자가 아니다. 국민이 일어선다. 김문수가 간다. 나라를 살려 거짓을 깨고 희망을 세워 김문수가 간다. 미래를 위해 국민 속으로 국민 곁으로 김문수가 간다. 이제는 시작이다. 국민이 함께한다. 그 이름 김문수. 김문수가 간다. 나라를 살려 자유의 깃발 우리가 든다. 김문수가 간다. 희망을 위해 자유를 지킬 이름, 바로 그 이름 김문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한길 리서치가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6%, 김문수 후보는 41.3%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7.8%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단 2주 만에 28.6%에서 41.3%로 12.7%포인트씩이나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는 단순한 오름세가 아닙니다. 이른바 지각변동 수준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을 정도로 그 상승세가 정말 무서웠대요. 자, 보수파 지지층의 결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이자 선거 막판 본격적으로 판세가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세로는 개뿔, 이제 모든 게 안개 속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내 결집률은 보수우파 지지층의 결집률은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13일부터 14일 조사에서는 92.1%, 이번 조사에서는 91.1%로 안정적인 고정 지지층이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이재명은 40% 초중반 박스권에 갇힌 채 정체 상태입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더 이상 확장할 여지가 적고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만큼 뚜렷한 추가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샤이보수입니다. 샤이보수란 정치적 성향상 보수이지만 우파이지만 여론조사 응답 시에는 속내를 숨기는 유권자 집단을 말합니다. 특히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조사원에게 자신의 정치 성향을 말하기 꺼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ARS 자동 응답 조사에서는 기계음에 응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샤이보수 유권자들이 보다 솔직하게 답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ARS 방식 조사에서는 40%대를 이미 돌파했지만 전화 면접 방식 조사에서는 20%대 후반 수준에 그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이는 이 10%포인트의 괴리, 이 차이가 바로 샤이보수의 실체라는 것이지요. 자, 따라서 2016년 미국 대선 그리고 2024년 대선에서 반복된 샤이 트럼프 현상과 판박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 있었고 대다수 언론은 트럼프의 패배를 예측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트럼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숨은 지지층의 결집에 힘입어 승리했습니다. 쟤는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 사이에 표심의 괴리가 분명히 존재함을 증명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선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죠.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 카멜라 해리스와 접전을 벌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 개표 결과에서 해리스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샤이 트럼프를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분석가들은 다시 한번 숨은 보수층의 강력한 결집이 결과를 좌우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반복된 샤이보수의 표심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열세로 보이는 김문수 후보가 실제로는 샤이보수의 결집에 힘입어 선거 당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수 우파는 조용히 움직인다라는 특성을 지닙니다. 말을 아끼고 표로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꺼버리거나 끊어버리거나 무응답을 선택하지만 투표 당일엔 선거장에 가서 기표소에서 들어가 김문수를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샤이보수의 표심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정권교체로는 45.9%, 정권 유지로는 41.1%였습니다. 많이 따라잡은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7.8%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일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특히 2030 세대와 무당층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 지지율이 실제 본투표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해 국민이 투표장에서 단일화를 이루어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실질적 단일화를 이루어줄 것이다. 이 발언은 매우 전략적인 분석입니다. 여론조사상 3자 구도로 가고 있더라 하더라도 실제 투표장에 가서는 이준석 후보에게 갈 표가 김문수 후보로 결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전략적 투표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표 방지 심리는 선거판에 막판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설사 지지 의사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표 심리의 핵심인 것이지요. 즉, 나의 한 표가 사라지느니 차라리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쪽에 던지겠다. 이런 선택 논리입니다. 자, 이런 심리는 대선처럼 양자구도가 강한 선거에서는 더욱 강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보수층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향했던 일부 중도 청년층 지지표가 결국 김문수 후보로 이동할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표를 피하고 싶다는 유권자의 본능적 판단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보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원 실장은 또 이준석 후보가 10% 지지율을 얻어 존재감을 확보하는 건 좋지만 그 대가로 보수가 분열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감수할 수 있겠냐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자, 이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실제 과거 여러 차례 사례가 있었죠.
지난 대선에서도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택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일화를 외면한 심상정 후보는 좌파 진영 일각에서 지금도 이재명을 낙선시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 같은 사례는 현재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한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준석 후보가 10% 전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무엇이 현명한 선택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그런 이유입니다. 보수파 유권자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냉정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수파 지형은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결집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수치가 아니라 민심의 흐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드러난 샤이 트럼프의 위력이 대한민국 대선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지 이제는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없이 투표장 가실 준비를 하는 유권자들이 제 주변에도 계십니다. 그들의 침묵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